닉네메스가 벨트를 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프로레슬링의 대혁명 SN네이션이 또 한 번 열리게 되면서 아시아에 전례 없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경기장에 WWE 영입 당당 JD 스몰맨이 참관하였으며 다수의 방송 관계자들 역시 자리했으며 큰 화제성을 주목했습니다. 공중파 서브 채널들이 줄을 이뤘는데 거기서들 많이 왔다고 해요. 닉네메스가 한국의 방한, 급시왕, PWS 채널에 모두 출연, 달고나 조각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재개차기 등등 한국의 문화를 모두 체험했으며 진계성 선수는 함께 촬영했음에도 믿을 수가 없다며 꼭 뉴스에서 해당 내용을 밝혀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러다가 TNA에서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 2026년 WWE 백래시의 경기 평점을 블리처 리포트가 공개를 했습니다. 세스 롤린스 대 브론 브레이커는 B+, 트릭 윌리엄스 대 세미 제인도 B-, 하워젠 2명, 그리고 미즈하고 키 윌슨의 경기는 C+, 이오 스카이, 아스카의 경기는 A+, 로만 레인즈하고 제이콥 파트의 경기는 A입니다. 전체적으로 블리처 리포트는 이번 백래시 PLE를 A로 평가하며 매우 성공적인 쇼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게 봐요. 제 리뷰를 생방으로 보신 분들, 유튜브로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략 이런 맥락으로 저도 평가를 했고요. 근데 저는 이오스카의 경기보다는 이 메인 이벤트를 더 높게 평가했었어요. A+라는 게 누구나 눈에 알아챌 만한 보치가 있음에도 존재할 수 있는 점수인지는 전 좀 의문이기는 해요. 이게 A였다면 좀 더 납득 갔을 것 같아. A로서 로만하고 제이콥 파투의 동일선상이 있었다? 난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난 조금만 티나는 보치가 있는 순간 만점은 힘든 점수라고 생각이 돼요. 로얄 럼블을 사우디로 던졌으면 안 됐죠. 퀄리티도 던졌고 시간대도 던졌고 정말 여러모로 던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레슬매니아는 광고에 던졌었는데 백래시는 정말로 광고야. 그렇다 치자. 그래, 마크 샤피로 말대로 우리 개 돼지들이 열받지만 익숙해지고 있고, 쇼 퀄리티가 이 정도만 유지가 돼도 난 웃으면서 개돼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이게 난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게 C+는 아닌 것 같아. 좀 생각보다 많이 재밌었어. 이거는 납득이 돼요. B+, B- 납득이 되고. 근데 저는 이오 아스카보다 메인이 더 좋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도 아스카의 마지막을 암시했기 때문에 좀 가산점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왜 재밌지? 라는 뉴스인데요. 전체적으로 백래시는 매우 균형 잡힌 쇼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자 충격적인 데뷔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경기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하드히팅 경기부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식 코미디까지 많은 스타일을 모두 보여줬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기력과 스토리라인 전개 역시 안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고, 레슬매니아보다 경기 시간이 충분히 보장된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서프라이즈 없이도 완성도 높은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였다는 평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좋았고, 몇몇 굵직한 경기들, 믿고 있던 선수들이 간헐적인 아주 단편적인 보츠를 조금 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쇼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낮출 정도는 아니었다. 너무 좋았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드히팅 같은 경우는 여성부 경기에서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진짜 조시 프로레슬링의 정수를 작정하고 보여주었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엔터테인먼트식의 경기, 대나우젠 경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WWE가 이런 거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쇼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경기 하나 막 피크를 찍었다라고 할 만한 경기는 메인 이벤트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첫 경기도 좋았고 뭐 다 좋았습니다. 음리스 벌써 읍음 라인인 거야? 세스 롤린스가?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경기가 퀄리티가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진짜 뭐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큰 서프라이즈 없이도 완성도 높은 PL이었다. 저도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레슬매니아보다 경기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었다는 게, 이게 2일차보다 2분인가 더 많았거든요, 경기 시간이. 근데 2일차보다 한 경기가 적었잖아. 그러니까 6경기 하던 시간을 5경기 하는 시간으로 준 거야. 그래서 경기를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었다? 퀄리티 있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TKO가 레슬네이션 보고 정신 차렸다는 게 정설. 오랜만에 PL이던 PL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PWS를 보고 정신 차렸다는 게 정설. 마침 PWS 뉴스인데요. 레슬네이션2 대성공이란 뉴스인데요. 대한민국 프로레슬링의 대혁명 레슬네이션이 또 한 번 열리게 되면서 2를 맞이했는데 아시아에 전례 없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경기장에 WWE 영입 당당 프로듀서 JD 스몰맨이 참관하였으며 닉네메스와 어울렸습니다. 다수의 방송 관계자들 역시 자리했으며 PWS가 가진 큰 화제성을 주목했습니다. 공중파 채널의 서브 채널들이 줄을 이뤘는데 뭐 KBSN, KBS 조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들 많이 왔다고 해요. 아직 오픈되지 않은 해설 멘트 중에 김남훈 해설은 앞으로 큰 이벤트가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아닌 분기별로 한 번, 후에는 달마다 한 번이 되면 좋겠다 라고 밝히며 K레슬링의 밝은 미래를 다짐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닉 네메스가 JD 스몰맨 이분이랑 같이 라커룸을 같이 쓰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전 직장 동료잖아. 두 분이서 많이 얘기했고, 이 WWE 스카우터가 한국의 이벤트를 직관했다. 이분 인스타그램에도 하승진 선수가 그 럼블에 있는 그 장면을 찍으셨던데 진짜로 왔다. 우리 단독 인터뷰 2부에서 나왔던 얘기는 거짓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PWS의 쇼를 이번에만 본 게 아니라 영상을 보내면 그 영상을 리뷰해준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WWE가 PWS를 케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파의 채널들이 서브 채널들 KBS 조이 뭐 SBS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 뒤에 막 그런 채널들이 와서 PWS를 눈여겨보고 있다. 어쩌면은 PWS가 TBD를 따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김남문 해설님이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한국 레슬링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희망 회로를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BD이 요즘 필요하려나 TBD는 PWS가 필요하기도 한데 PWS보다는 방송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급식화 컨텐츠들이 AEW나 TNA 채널들을 압도하고 있잖아. 조회수를. 그런다고 했을 때 AEW나 TNA보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무조건 더 잘 되면 더 잘 되지. 왜냐면은 언어적인 장벽이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PWS가 방송국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방송국이 PWS가 필요한 상황? 이렇게 또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의 파워는 아직 무시 못함. 그것도 맞죠.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PWS 자체가 우리 같은 소수의 매니아를 제외하고는 어린아이들이잖아. 어린아이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타겟층을 다가가기 위해서는 TV 방영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모로 만약에 TBD를 따낸다면은 PWS는 정말로 이 남훈 선배님이 하신 1년에 한 번이 아닌 분기별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것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장년층 인기가 높아지기만 해도 이득이긴 할 듯. 그니까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으니 이게 좀 뭔가 대단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닉 네메스가 벨트를 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러다가 TNA에서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좋겠다. 한국 프로레슬링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다. 예, 정말 챔피언의 가치는 챔피언이 만드는 거다. 벨트의 가치는 챔피언이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PWS 뉴스인데요. 프로 레슬러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진계성 선수의 제보입니다. 돌프 지글러로 많이 알려진 닉 네메스가 한국의 방한, 경기 전에 급식왕, PWS 채널에 모두 출연, 프로답게 프로모 촬영을 모두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닉 네메스는 이를 통해 달고나 조각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기차기 등등 한국의 문화를 모두 체험했으며 이 모든 경기를 통해서 시호 선수를 압도했습니다. 진계성 선수는 함께 촬영했음에도 믿을 수가 없다며 꼭 뉴스에서 해당 내용을 밝혀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상의 PWS 챔피언 진계성 선수 그리고 코리아 챔피언인 닉 네메스 선수 모두 축하드립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내가 백스테이지에서 진계성 선수를 마주쳤는데 나츠님 오늘 올라온 오징어 게임 닉 네메스 편 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시우 선수랑 술 마시는 거 골탕 먹이는 거 그것까지만 봤다. 오늘 스맥다운 하느라 못 봤다. 그러니까 아 꼭 보시고 이거 뉴스로 좀 달아주세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재밌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제 봤는데 아 진짜 프로구나. 와 정말 진짜 프로구나 느꼈어요. 미쳤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프로레슬러가 이 타단체 쇼에 출연하면서 그 단체 쇼에 TV쇼에 출연한 것 뿐이잖아. 레슬매니아에 나오기 전에 로우나 스맥다운에 나온 거잖아. 로우가 급식왕, 스맥다운이 PWS 채널에 치면은 로우 스맥다운 나온 다음에 레슬매니아에 나온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로 레슬러로서 TV쇼에 이어서 PLE까지 출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 유치하다 이런 말이 많은데 사실 WWE도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막 제리코랑 크리스찬이랑 트리시 누가 먼저 꽃이나 막 이런 걸로 싸우고 레이랑 에디랑 도미닉 그 양육권 가지고 레더 매치하고 이게 WWE도 그랬다. PWS도 거진 다르지 않다. 한국이라서 좀 더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지. 비슷비슷해 보인다 내 생각에는. 그니까 양육권 매치 많이 욕먹었죠. 재밌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닉 네메스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가 보고 싶어 했다. 그가 핵심입니다. 그가 빈스인데요. 닉 네메스는 레슬네이션 전날 팬미팅 행사에서 긴 시간의 Q&A를 가졌는데요. 서바이벌 시리즈 14의 기적같은 역전승에 대해 한 팬이 물었습니다. 돌프는 스팅의 발사대로 쓰인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닉 네메스가
회사에서 그럴 의도는 없었고 난 내 순간을 오롯이 가졌다. 그런 장면을 그가 보고 싶어 했다. 라고 밝혔으며 캐싱인에 대해서도 묻자 그가 보고 싶어 했다. 챔피언이 된 후엔 큰 계획이 없어 보였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빈스의 즉흥적인 부킹에 대해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역정승한 거 있잖아요. 그거 스팅을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닉네메스가 아니다. 나를 위한 거였다. 하지만 빈스는 그냥 그걸 보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캐싱에 성공해서 챔피언 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가 그 순간을 보고 싶어 했다. 나에 대한 그 뒤의 계획은 없어 보였다. 이러면서 막 웃더라고. 그래서 빈스는 장기 서사란 게 아예 없던 게 아닌가? 좀 도파민에 중독된 인물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인터뷰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모두가 열광했던 레슬매니아 30에 데니얼 브라이언의 장기 서사 같은 거 있잖아. 그거는 진짜로 근데 회사에서 정말로 로얄 럼블까지만 해도 이 바티스타가 레슬매니아 갈 거였잖아. 레슬매니아 랜디 오튼데 바티스타였잖아. 근데 우리 민중이 모두 봉기해서 예스 무브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억지로 만든 장기 서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진짜 빈스가 생각해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버려왔던 애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때 주워 올리게 되면서 의도치 않은 장기 서사를 만들어 왔던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닉네메스의 인터뷰를 통해서. 펑크 타이단 없었으면 그거 100% 쌩깠음. 펑크 타이단으로 만들어진 나비오까지. 본능적인 운영. 그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좀 봐라 라는 뉴스인데요. AJ 스타일스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WWE 팬들의 과도한 비판 문화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팬들이 스토리라인이 전개되기도 전에 멍청하다, 유치하다 라고 비난하며 재미있는 요소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일스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팬들이 즐기는 것보다 불평거리를 찾기 위해 시청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넷플릭스 등으로 과거보다 훨씬 쉽게 WWE를 볼 수 있는 시대라고 말했으며 여전히 레슬링을 좋아한다면 단점만 찾지 말고 엔터테인먼트 자체를 즐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트라이벌리즘 이후로 또 한 번 일침을 날리는 일반인 존스씨라는 가로친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덧붙였어요. 그래서 뭐 AW, WWE 편가르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부족주의 트라이벌리즘을 꼬집었던 AJ 스타일스인데 이번에는 또 한번 WWE에 유치하거나 좀 개그 스팟 같은 걸 계속해서 팬들이 지적하고 재미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AJ 스타일스가 짜증이 난다. 나는 재밌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이 문장이 좀 재밌는 것 같아. 즐기는 것보다는 불평거리를 찾기 위해 시청 중.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팔짱 끼고 보지 말라 이거야. 재밌을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좋은 점은 좋았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경이로운 킹바님, 경이로운 일침.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인디밴드 공연하잖아요. 공연하면은 핸드폰을 보거나 핸드폰을 찍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어디서 틀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야 겁나 불편해.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나도 뭐 해설을 하면은 100번 잘하고 막 뭐 재밌는 멘트 쳐도 기껏해야 크크거나 아니면 글이 없는데 근데 뭐 하나 틀리면 틀린 거에 대한 글은 막 3개 4개 올라와. 한 멘트 틀리면 그런 게 이제 좀 지치게 한다. AJ 스타일스도 좀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좋게 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츠 멘트 저런데 크크 이런 거 있잖아. PD가 카운트다운 막 5, 3 이러는데 2 1 이러는데 3에서 갑자기 광고로 끊길 때가 있어.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WWE 본사 미국인 잘못인데 막 채팅창에 나츠 멘트 끊겼네 크크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지 말아라. 백래시 잘 뽑았는데 노잼 받고 시작하는 애들이 많아. 그니까 이게 AJ 스타일스가 말한 이거라니까. 무조건 비난하면서 재미있는 요소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 불평거리를 찾기 위해 시청 중. 이게 맞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볼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희 1비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재미없겠지 이러고 보면 재미없어. 네가 당연히 재밌게 볼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재밌을 수 있겠어.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저는 WWE를 32년 보면서 오늘은 재밌겠지라는 마인드로 본다고. 이 대가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AW도 그렇고 뭐 어떤 레슬링을 보던 나는 오늘은 재밌겠지로 봐요. 그래야 재밌지. 안 그러면 너는 이걸 왜 보는 거야. 네가 앞으로 이 3시간을 재미없게 볼 마인드로 보고 있는데 왜 보는 거야. 재미없게 봐야지 이러고서 3시간을 왜 보고 있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요. 예. 애티튜드 시대를 라이브로 본 이상 그대로 대가리 깨고 봐야 함.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백래시 재밌었으면 무지성 악플이야 어디든 있는 거고. 그러니까 WWE 뿐만 아니라 모든 레슬링 쇼를 재밌겠거니 하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신을 고문시키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퇴인가? 아닐 수도 라는 뉴스인데요. 아스카의 WWE 미래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오 스카이에게 패배한 후 아스카는 링 위에서 감정적인 포옹을 나눴고 관중들은 엠프레스 오브 투마로우를 연호하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이후 아스카가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퇴장하자 팬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WWE 경기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퍼졌습니다. 데이브 멜처는 WWE 내부에서도 이 순간을 작별 인사처럼 받아들이고 있으며 아스카가 현재 세미 은퇴 상태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디슬램 측은 아스카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무기한 휴식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WWE 내부에서도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뉴스라 내가 오늘도 찾아봤는데 뭐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스카가 일단은 은퇴인지 아니면 WWE를 탈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기한 휴식인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어제 백래시 리뷰에서도 제가 말했듯 일단 일신상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녀가 장시간 동안 WWE 안 나올 건 확실시 되고 있고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그녀의 전체 커리어를 헌사를 보낸다던가 동료 선수들의 샤라웃이 있는 만큼 일단은 장시간 동안 안 나올 건 확실히 보여요. 그러니까 장시간 안 나오는 건 맞을 듯.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한 거 보니까 은퇴각이 너무 세게 잡혔다. 시간이 알려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마지막 아스카상도 은퇴해요. 이게 마지막에 울면서 포옹하고 이렇게 작별 인사했잖아요. 이게 약간 아스카가 앞으로 WWE에 안 나올 거란 사인으로 보고 있고 동료 선수들이 아스카의 사진을 올리고 있으면서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아스카가 은퇴인지 뭐 장시간의 휴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WWE하고 장시간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스카 준 은퇴라고 하던데 잠정적 은퇴 이렇게 써있던데 잠정적 은퇴 상황 무기한 휴식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스카가 좀 그렇게 보여져요. 저도 이제 레전드들도 은퇴 시기가 다가온다니 슬프네요. 남아서 멘토 역할이나 코치 역할만 해도 환영받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좀 옛날부터 봤습니다만 여기 대부분 좀 2002년대에 입문한 사람들이 많잖아. SBS 에라 때부터 입문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딱 그때가 랜디 오튼, 존 시나, 브록 레스너 이때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서 그들의 마지막을 그들의 모든 커리어를 볼 수 있는 꼰대 세대에 접어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나는 막 밥 벨런드만 나와도 진짜 어릴 때 막 잠깐 봤던 기억이 있는데 누구였지?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레전드들이 은퇴한다거나 굴욕적인 장면을 당한다거나 뭐 할 때 감정적으로 이입이 안 됐었잖아. 근데 앞으로는 될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지금 막 존시나 은퇴했잖아요. 존시나 은퇴했는데 막 당장에 내후년에 나와서 막 여러분들 뭐 제 고향에 와줘서 고맙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대형신이 나와서 존시나를 좁힐 수도 있어. 옛날 레전드들이 했던 그런 역할들 있잖아. 존시나를 막 좁혀 그러면서 너를 좁히고 임팩트를 만들겠어 막 이러는데 막 갑자기 반대쪽 선역이 존시나 같은 GOAT 선배님을 공격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대립할 수도 있고 막 그 옛날 레전드들이 하던 거 있잖아. 그래서 업계인들의 찬사라는 뉴스인데요. 아스카를 향한 동료들의 감정적인 추모와 헌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2를 시작으로 샬럿 플레어와 신스케까지 모두 SNS에 흑백 사진을 올리며 아스카를 향한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베일리도 경기 전 이오 스카이와 아스카를 껴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으며 이후에는 두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레슬러들이라고 말했네요. 특히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이 이오 스카이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경기를 끝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마지막 챕터에 도달했다 라고 적었으며 아스카와의 시간이 대체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팬들 사이에서 아스카의 WWE 선수 경력이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스카 선수하고 함께한 시간은 절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오 스카이가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카이리 세인 아스카 모두 떠나보내면서 이 사실상 일본인들의 한 챕터가 마무리되었다? 라고 이오 스카이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로우에는 이제 이오밖에 없고 스맥에는 줄리아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일본인들이 많이 보이는 그 시기가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자리에 카이리만 있었어도 해서 카이리가 뭐 이날 올 수도 있다 뭐 50% 이상이다 뭐 이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제가 또 뉴스를 전달하면서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데 역시나 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날 내가 입중계할 때는 몰랐는데 앵커를 썼더라고. 앵커라고 이제 카이리 세인이 텍사스 클로버 리프 비슷하게 하는데 셋업 동작 없이 바로 엎드린 상대에게 다리를 끌어올리는 서브미션이 있어. 그거를 근데 아스카가 로프에 걸친 채로 써가지고 내가 그걸 못 알아봤는데 아무튼
카이리 세인의 앵커를 경기 중에 썼습니다. 예. 또 제가 놓쳤던 건데 앵커를 썼다. 앵커. 이 카이리 세인의 로프 서브미션 기술인데 앵커를 썼다. 카이리 세인의 기술을 내가 할 것 같다. 인세인 에보나 슬라이딩 할 것 같다 얘기했는데 안 했잖아. 그래서 카이리 세인의 기술을 안 써서 아쉽다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썼다. 카이리 세인의 서브미션 시그네처 앵커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카와의 경기를 마친 이오 스카이의 트윗인데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 경기에서 마지막 장을 장식합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아스카를 샤라웃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일본인 여성 프로레슬링의 그 WWE 시대가 하나의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이오도 앵커 장렬한 거를 되게 중요한 장면을 뽑았네. 앵커 장렬을 했었네. 카이리 세인의 서브미션. 그래서 아스카 짱을 떠나보내는 이오 스카이의 트윗이에요. 보기 좋네요. 아스카 경기복 되게 예쁘더라고. 약간 포이즌 아이비 느낌 나고. 그래서 나카무라도 아스카의 마지막을 샤라웃하는 모습이고요. 샬롯도 아스카의 마지막을 샤라웃하는 모습인데 왠지 모르겠지만 다 흑백으로 했어요. 흑백으로 하면서 장시간 동안 안 나올 것이다. 혹은 WWE와 이별할 것이다. 선수들끼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근데 그거를 이제 엠바고가 걸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 뉴스입니다. 위대한 여정이란 뉴스인데요. 아스카는 2015년 WWE 입성 이후 현대 여성 레슬링 역사상 가장 화려한 커리어 중 하나를 만든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NXT 여성 챔피언, 월드 챔피언, WWE 여성 챔피언, 여성 태그팀 챔피언을 모두 경험했고 더블 챔피언에 이어 트리플 크라운, 그랜드 슬램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또한 WWE 최장 무패 기록과 최장 NXT 챔피언 기록도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 최초로 로얄럼블, 엘리미네이션 챔버, 머니 인 더 뱅크를 모두 우승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챔피언 타이틀을 보유했다는 점은 엄청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WWE 외 일본에서의 업적도 포함하면 그녀의 커리어는 전설급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설 맞죠? 진짜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장 무패 기록은 NXT에 등장하면서부터 한 번도 지지 않았죠.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여기서 최장 NXT 챔피언 기록을 세우고 벨트를 반납하고 콜업되면서 이 최장 무패 기록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샬럿 플레어랑 레슬매니아에서 만날 때까지 안 지게 되면서 골드버그의 연승 기록을 깼고요. 그래서 골드버그가 당시에는 축하한다 막 이렇게 쿨하게 인정했으나 나중에 은퇴 후에는 이것마저도 되게 비난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뭐 아스카랑 골드버그랑 키보드 배틀을 뜬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 최초로 럼블, 챔버, 머뱅 다 우승하면서 못해본 게 없다. 다 해봤다. 단 한 가지 못한 게 있다면 레슬매니아 승리인 것으로 아는데 레슬매니아 승리를 못하지 않았나? 레슬매니아 승리만 못해본 걸로 알아요. 레슬매니아 다 졌어. 근데 뭐 어떤 선수가 되었든 모든 기록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 이 레슬매니아 승리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난 이 선수의 더 기억될 만한 순간인 것 같아서 아스카의 전설적인 커리어가 영원히 기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카 선수의 처음 모습, 최근 모습까지 이 경력이 너무 많아서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정말 많은 업적을 만들었다. 그래서 닌텐도 DS의 그래픽 디자이너기도 했죠. 게임 업계에서도 이름을 썼던 인물인데 참 입지적인 인물이고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일반인이 될지 타단체를 갈지 쉬었다가 올지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쩐지 겜덕이더라. 맞아요. 게임 업계에서 일했었어요. 그래서 나 아스카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어. 아직 군터를 안 만났잖아 라는 짤이에요. 이제 끝인가? 이제 끝인가? 라는 트윗이에요. 누가 봐도 좀 진짜로 끝내는 것 같은 마지막 모습을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어요. 네. 눈물 젖은 눈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아스카의 모습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환불해야지 라는 뉴스인데요. 존 시나는 백래시에서 큰 발표를 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정작 다른 이유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탈모와 모발이식 상태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미 정수리 부분이 다시 비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팬은 터키 병원에 속은 게 아니냐 환불받아야 한다 라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모발 이식이 한 번으로 끝나는 시술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존 시나는 최근 인터뷰에서 수술 후 첫 2주 동안 붓기, 민감함, 철저한 관리가 힘들었다고 밝혔으며 현재도 약물, 두피 치료, 수분 관리 등 엄격한 루틴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웃기냐?
끝까지 웃음을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네. 아, 지금 정수리가 다시 비었다. 터키 병원에 속은 게 아니냐, 환불 받아야 된다. 이거를 내가 원문 트윗을 먼저 보고 내가 RT 해놨는데 뉴스 원문에서 이 트윗을 다뤘더라고. 엄청 화제가 됐는데 아무튼 이 트윗이 이거보다 더 길어요, 원문 트윗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를 도와준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막 계속 이 정수리 비었을 때 엄청 놀렸잖아. 엄청 놀려가지고 이 존 시나가 마이크웍도 했잖아요. 너희 때문에 머리 심었어, 이렇게 마이크웍도 했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배우의 커리어가 더더욱 더 잘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덕분에 정수리 메우고 배우로서 더 탄탄대로 걷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모발은 이덕화한테 받아야지. 모발 이식도 횟수 제한이 있어요. K슛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존 시나가 터키 의사에게 속았다. 너는 환불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머리가 풍성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뒤가 서서히 휑해지고 있는 존 시나의 뒤통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너무 웃겼어요 이거. 다음 뉴스입니다. 시나 토너먼트, 이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지금까지도 현지도 정리가 안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나 토너먼트, 존 시나는 백래시에서 존 시나 클래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토너먼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토너먼트는 WWE 최초의 존 시나 클래식을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이며 팬 투표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반복적인 각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신선한 시도라고 평가했지만 타이틀이 넘쳐나는 WWE에 또 다른 챔피언십이 추가되는 점과 팬 투표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 투표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 우리가 옛날 사이버 선데이, 타브 투스데이 막 이런 때 다 겪어봤잖아.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WWE가 그래프 막 조작했어. 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한 건 이겁니다. 막 이러니까 투표 집계를 걔네들이 하니까 우리는 투명성에 의문은 제기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까발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개돼지 입장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개 주작쇼 로우 룰렛 그런 걸 우리가 이번에도 당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 내가 생략한 문구에 뭐가 있냐면 경기를 패배했음에도 투표로 인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뭐 어쩌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내가 그냥 잘랐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현지도 이걸 좀 헷갈려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은 뭐냐면 존 시나 클래식이 투표수를 공개를 안 하는 거야. 득표수를 공개를 안 해. 예를 들어서 득표수가 4명이 탑4가 있잖아요. 탑4가 있으면 그 4강이 그 탑4만 남아. 그럼 우리는 그냥 암묵적으로 아는 거야. 아, 이 4강에 오른 애들이 표 제일 많이 받은 애구나. 그래서 뭐 당연히 투표수가 2위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위인 애들까지 결승에 가는 거야. 그래서 우승하는 애가 있을 거야. 우승. 예를 들어서 LA 나이트가 우승해. 민중의 픽이잖아. 모두가 우승하길 바라는데 더럽게 우승 못하는 애 있지. 그런 LA 나이트가 우승해.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아는 거죠. 얘가 투표 1위였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존 시나 클래식이 약간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떨까? 사실 존 시나라는 인물 자체도 민중의 픽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왔지만 티셔츠를 더럽게 많이 팔면서 챔피언 자리에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G8의 반열까지 오르게 된 입지적인 인물인데, 그런 인물인 만큼 투표가 몇 표 이렇게 공개되기보다는 암묵적으로 얘가 우승하면 얘가 1위였겠거니 하면 어떨까. 그래야 좀 프로레슬링의 경기를 통해 우리가 경기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모르니까 보는 거잖아. 그런 맛이 좀 살려면은 득표수가 공개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입장할 때 데시벨로 해라.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네. 그러면 경기를 실시간으로 짜야 되잖아. 그건 조금 쇼의 퀄리티가 날아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존 시나 클래식 챔피언십이 놀라는 얘기인가? 이건 아니잖아. 난 놀랐는데 나름. 일단은 존 시나를 매년 볼 수 있잖아요. 좋은 소식이라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 WWE가 밀어줄 선수를 선정할 거예요. 그 존 시나 클래식을 통해서 팬들의 투표, 앞으로의 미래들, NXT, WWE 선수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토너먼트. 일단은 첫 회가 열려봐야겠죠. 첫 회가 열리고 얼마나 퀄리티 있게 열리는지, 진행 방식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쇼가 좋은 쇼고 재미를 준다면은 존 시나의 이번 발표는 WWE 역사를 바꾸는 발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미없다면 반대가 되겠죠. 챔피언 벨트가 스피닝 벨트만 아니길 빕니다. 오히려 제가 현지에서 본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존 시나 클래식인 만큼 이 벨트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현지에서 되게 많아요. 저도 근데 처음에 존 시나가 스피너 벨트로 WWE 챔피언이 될 때는 좋았거든요. 그때 존 시나 제일 좋아할 때기도 했고, 근데 그 뒤에 존 시나의 챔피언 벨트를 뺏는 애들도 계속 그 뺑뺑이를 갖고 있을 줄은 몰랐어. 그래서 난 나중엔 그 벨트 싫어하게 됐는데, 아무튼 존 시나 클래식인 만큼 챔피언 벨트가 뺑뺑이라고 하면은 나는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반등할 것이다 선언. 세스 롤린스는 백래시에서 큰 패배를 당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자신이 복귀 당시부터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라고 밝혔는데, 하나는 자신이 잃지 않았던 월드 헤비 타이틀을 되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롤린스는 다시 연구하겠다. 지금의 세스 롤린스가 누구인지 다시 만들겠다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WWE는 패배 이후 롤린스를 단순히 스토리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캐릭터 변화와 재정비 방향으로 밀어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 헤이먼과 브론 브레이커 역시 계속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대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 흐름을 받고 이어나가자면은 약간 롤린스가 지금 2연패잖아. 레슬매니아에 이어서 또 졌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군터도 지금 헤이먼하고 이번 스맥다운에 나온 이상 비전하고의 대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세스 롤린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연패잖아. 근데 여기서 롤린스가 뭐 연구실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를 연구하겠다라고 말한 이상 WWE가 계속되는 패배 이후에 롤린스가 좀 캐릭터 변화를 할 것 같다. 그 캐릭터 변화 후에 썸머슬램 시즌까지 비전하고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좀 재밌었던 게, 하나는 잃지 않은 월드 타이틀을 되찾는 것이고, 너가 잃었잖아. 너가 스스로 잃었잖아. 넌 이런 게 맞아. 그렇게 보여지고, 비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너는 비전을 파괴했어. 너가 월드 타이틀을 내려놓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비전을 파괴했어 이놈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굳이 왜 오스프레이의 스팟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스프레이 크로스라인 감아내고 파워밤 포지션 잡는 그 스팟이랑 프랑켄슈타이너 착지하는 스팟이랑 왜 오스프레이의 스팟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스팟 두 개를 좀 말아먹어서 지금 에이징 커브라는 채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을 잘 받아들여서 좀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경기 스타일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 CM 펑크도 이제는 스프링보드, 스완다이브 동작을 스스로 봉인했잖아. 이 스프링보드 동작을 안 해요. 슬링샷도 안 해요. 벅샬 레리어트 엉덩방아 두 번 찍고 정신 차렸잖아. 스프링보드 크로스라인도 발 삐끗해갖고 막 발러덩 넘어지고 해갖고, 이 AW를 본인의 NXT 삼았어. 오답 노트를 열심히 썼기 때문에 이 펑크는 이제 본인의 경기 스타일을 지금의 에이지에 맞게 바꿨잖아. 그래서 세스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거 좀 재밌는데, 이거 보시면 첫 번째 프랑켄슈타이너에서는 세스 롤린스가 탑로프에 다리가 걸쳐져요. 걸쳐졌죠 방금. 이렇게 다리가 로프에 걸려요 이렇게. 그 다음 장면에서 또 한 번 쓰잖아. 여기서 착지를 합니다. 제대로 못했지만 합니다. 그래서 세스가 두 번째 할 때는 다리를 더 많이 접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다리 걸릴 때 로프가 다리에 걸쳐지니까 두 번째 때 다리를 더 많이 오므린 거야. 안 걸리려고. 근데 안 걸리려고 다리를 오므리다 보니까 착지가 제대로 안 됐죠. 아유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오스프레이도 수술받고 무리한 스팟 안 하려고 하는데 오스프레이처럼은 못하지. 오스프레이만큼은 아닌 것 같아. 운동 능력이 더 증명할 게 없는데 왜 증명하려고 해. 그것도 맞죠. 또 왜 굳이 뭐 남이 하던 걸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누가 봐도 어려운 동작이긴 해. 근데 세스가 이거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옛날엔 잘했어요. 저렇게 안 해도 운영이나 경기 잘하는데. 그니까요. 저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쫄았다잇 이란 뉴스인데요. 백래시 메인 이벤트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왜 우소주는 로만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나 라는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만 레이저는 제이콥 파투와의 격전 끝에 가까스로 월드 챔피언십을 지켜냈지만, 경기 중과 경기 후 어느 순간에도 제이 우소와 지미 우소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백래시 프리쇼에 실제로 등장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의문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해설자 코리 그레이브스는 누구든 로만을 도우면 가문 자체를 불태워버리겠다 라고 경계했던 제이콥 파투의 발언을 주목했습니다. 결국 우소 형제는 그 경고를 무시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WWE는 이를 통해 제이콥 파투를 로만 레인즈의 가족조차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위험한 존재로 메인 이벤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프리쇼에 있던 장면이고, 이 쇼가 열리기 전에 프리쇼에 나왔으면은 당연히 본쇼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근데 메인 이벤트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 그래서 왜 나오지 않았냐? 왜 안 나왔냐면 제이콥 파투가 경고를 했다. 누구든 로만을 도우면 가문 자체를 불태워버리겠다 라고 경고했던 파투의 발언을 무시하지 못했다는 거는 제이콥 파투에게 쫄았다. 제이콥 파투의 경고에 쫄아서 이들이 메인 이벤트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멸족 파투 더여덜. 파투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저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파투의 위상이 높아졌죠. 졌는데도 높아졌어요. 왜냐면 메인 이벤트가 매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일반적인 경기로만 보면은 팝업 사모안 드랍을 위해 팝업된 순간
슈퍼맨 펀치가 개멋있게 들어갔고 심지어 무반동 스피어도 임팩트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순간 끝나는 게 이 명승부의 반열에서는 오히려 더 익사이팅한 결말일 수가 있는데 이 제이콥 파투를 살리기 위해서 턴버클을 붙잡고 으아 나 이거 끌려가면 죽엉 이러면서 막 버티다가 턴버클 패드가 벗겨지고 그 벗겨진 이 쇠 구조물에 제이콥 파투가 부딪히고 스피어 당하게 되면서 억울하게 진 모습을 보였잖아. 그래서 억울하게 졌다. 너무 억울해서 제이콥 파투가 화가 났다. 화가 나서 뒤풀이를 거하게 했다. 로만 레인즈하고 스텝들을 모두 제압하게 되면서 이 제이콥 파투가 졌음에도 로만보다 강해 보이는 마법, 이 마법을 제대로 부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링 사이콜로지지. 그니까 아니 요즘에 대체 로만이 대체 뭐 어떤 인물이 된 거야? 난 모르겠어요. 로만이 계속해서 마술을 부리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심장이 아파. 첼시 그레이는 최근 SVT라는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라고 저번 뉴스에서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녀는 이제 10년 동안 해당 질환을 알아왔으며 현재는 상태가 좋아지고 있지만 심장이 무겁게 느껴지고 호흡도 아직 완전히 편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슬매니아 주간에는 심박수가 15분 동안 분당 228회까지 치솟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은 3시간 동안 진행됐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현재는 휴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WWE에 대한 복귀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뭐 스맥다운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 영상 편지를 보내왔죠.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다시 복귀할 거다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는 첼시 그린이 있었는데 저번 뉴스에는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다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10년 동안 알아왔던 질환이었으며 수술 마지막 단계에서는 깨어있어야 했다. 심장 수술을 하는데 깨어있을 수가 있을까? 일부러 수술 중 각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기괴한 경험을 한 것 같고 쾌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챔피언십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첼시가 빨리 쾌유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불굴의 의지로 인간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이 얼리얼 시즌2부터 참 쉽지가 않네 첼시가. 다음 뉴스입니다. 또 너야? 라는 뉴스인데 스맥다운 후 페이지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방송 중 나이아 잭스가 휘두른 마이크에 머리를 맞았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상처를 공개하며 나이아 잭스가 돌아온 걸 환영한다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WWE는 머리 부상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만큼 페이지가 뇌진탕 프로토콜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복귀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고 부상당한 니키 벨라를 대신해 태그팀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상태라 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챔피언 자리에 오르자마자 이 나이아 잭스가 이렇게 뻑 이렇게 내쳤는데 머리에서 피가 났다. 스맥다운에서 피가 났다. 해서 이제 또 너야? 언제나 부상의 중심엔 나이아 잭스가 있다. 카이리 세인도 옛날에 철제 계단인가에 찍혔는데 나이아 잭스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머리에 피부 근육이 아예 벗겨져서 안에 있는 내피가 보일 정도로 살이 파인 적이 있거든. 나이아 잭스가 또 한 번 선수를 부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한동안 조용했는데 말이죠. 이게 부상 당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놓쳤어요. 중계할 때. 머리에서 피가 나나봐요. 부리가 좀 와서 살피고 있네. 무슨 공격을 당했길래 머리에서 피가 난 거야? 모르겠네. 갈고리가 그립다라는 뉴스인데요. 2026년 백래시의 단점으로는 무대 연출과 미스터리 파트너 공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레슬 라미아 채널의 리뷰에서는 이번 백래시는 거대한 타이탄트론 대신 작은 사이드 터널 입장을 사용했는데 PLE가 아니라 그냥 스맥다운 같다 라고 혹평했습니다. 또한 WWE는 CM펑크나 젤리롤 같은 대형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실제 공개된 인물은 미니아우젠이었고 경기장에서는 큰 야유가 나왔습니다. 여성 경기가 단 한 경기뿐이었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라는 라미아의 의견이고 근데 뭐 이 말은 근데 틀린 말 아닌 것 같아. 백래시의 단점, 무대 연출, 이 갈고리가 좀 그립긴 해요. 백래시는 갈고리가 트레이드 마크였고 썸머슬램은 이 쌍용 WS가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이제는 그 PLE를 대표하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죠. 이제 관객을 더 받기 위해서 이 티켓이 4배 3배 비싸졌잖아. 지금 4배 올라간 상황에서 썸머슬램까지
적정층을 찾는다 그래요. 가격을 내린다 그래. 썸머슬램까지.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가격 어딜까? 레슬매니아 좀 비쌌던 것 같고 매진을 찍을 수 있는 가장 비싼 가격을 찾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티켓 가격은 어쨌든 많이 올랐고 여전히 비싼데 이 무대 세트를 좀 줄이고 무대 세트 위에 한 층을 다 날려버려. 대신 거기에도 관객을 받아. 그래서 100명만 받아도 티켓 가격이 얼마야? 막 100만원짜리 100명을 더 받으면 1억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세트장을 줄이는 거예요. 세트장을 줄여. 거대 타이탄 트론 없애. 그냥 뭐 사람들 보는데 불편하든 말든 타이탄 트론 다 없애버려. 그래서 밑에 1층 패널만 있었다. 이게 PLE가 아니라 스맥다운 같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 막 WWE 게임 같은 것도 일부러 그 무대 세트 보려고 스테이지 선택하지 않냐? 근데 스테이지가 최다 막 이렇게 막 일자 타이탄 트론 이거밖에 없으니까 좀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나오젠 뭐 이런 거는 사실 좋았어요. 처음에는 나도 실망했는데 클론 배양실에 다시 들어갔다가 6명 돼서 나오는 순간 재밌네. 인정하기 싫은데 재밌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먹다운 그립습니다. 그니까요. 저런 걸 없애는 게 아쉽죠. 진짜 2000년대 페이퍼뷰 다 달라서 좋았는데 이제는 지가 WWE 게임에서 스테이지를 고르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킹 오브 더 링 대형 의자 그니까 저도 그립습니다. 백래쉬의 또 하나의 비하인드인데요. 익숙해지라고 란 뉴스입니다. 백래쉬의 전체 러닝타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백래쉬는 2시간 45분 정도로 마무리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평소 3시간짜리 스맥다운보다도 짧은 수준이었습니다. 경기 흐름은 빠르고 깔끔했지만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 치고는 너무 짧아 가격 치고는 아쉽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레슬매니아 이후 대형 이벤트로 홍보되었던 만큼 팬들은 더 풍성한 카드와 긴 쇼를 기대했다는 반응입니다. 일각에서는 같은 날 열린 UFC 238과의 정면 경쟁을 피하기 위해 TKO가 일부러 백래쉬 러닝타임을 줄였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 끝나고 우리 입중계 같이 본 시청자가 UFC랑 안 겹치려고 일찍 끝냈네 이랬는데 오 진짜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와 진짜 레자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번역하면서 와 이거 얘기한 사람 있었는데 이 생각 딱 들었고 이 말은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3시간짜리 스맥다운보다 짧았습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스맥다운은 케이블 TV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유료잖아요. 유료인데 유료를 일반 TV쇼보다 짧게 했다는 거.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가 일반 TV쇼보다 짧다는 거는 프리미엄하게 느껴지지가 않죠.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쇼가 근데 이 정도 퀄리티라고 하면 나는 불만은 없었어요. 불만은 없었는데 문제는 광고 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라는 게 일단 문제이긴 합니다. 이제 프리미엄 타이틀을 떼야 할 때 라이브 이벤트 그냥 라이브 이벤트 요즘에 하우스쇼는 표현을 안 쓰고 라이브 이벤트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냥 라이브 이벤트라고 하면은 구분이 안 되긴 합니다. 아무튼 레슬매니아 나이 1 1시간 23분, 나이 2 1시간 21분, 백래쉬 1시간 24분. 근데 경기 수가 제일 적으니까 경기들이 좋은 경기가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 가장 많은 경기를 한 날이죠. 1, 2보다 백래쉬가 1분 더 많이 했어. 1, 2분 더 많이 했어. 근데 경기 수가 제일 적었잖아. 나이 2는 6개, 나이 1이 7개. 근데 백래쉬는 5경기만 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레슬링 했어도 경기들의 퀄리티가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웠어요 여러분 이런 제목인데요. WWE가 스트리머와 크리에이터들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WWE 법무팀은 최근 리액션 영상과 클릭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스트리머들에게 저작권 경고와 삭제 요청을 보내고 있으며 스트림 인포스먼트라는 회사와 협력해 봇을 활용한 단속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알바레즈는 지난 3주 동안 많은 리액션 채널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팬들은 WWE가 그동안 스트리머 반응을 홍보에 적극 활용했던 만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WWE 보다 보면은 막 주요 장면들, 이 PLE에서 나왔던 엄청난 명장면들이 로우나 스맥다운에 막 스트리머들이 막 으아 막 이런 장면들 막 중간중간에 싫잖아. 그래서 막 같이 막 상생하는 척 해놓고 이제 와서 좀 영상 중간에 좀 담았다고 모가지를 치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스트리머들의 이 간헐적인 반격이 있는데 어쨌든 WWE는 봇을 활용해서까지 영상을 잡아내고 있다. 자신들의 영상을 무단으로 쓰는 채널들을 잡아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채널, 스트리밍 하고 있는 트위치 같은 채널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부담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 이걸 원래 스트리머들이 막 같이 보기 하고 있던 해외에 엄청 많아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와서 모가지를 친다고? 약간 이런 느낌
느낌인데, 그래서 여기에 내가 생략을 한 문구엔 또 뭐가 있었냐면은 돈을 더 벌려고 이걸 통해서 같이 보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덜 보니까 돈을 더 벌려고 이제 와서 스트리머들 모가지를 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입중계던데 맞아, 맞는데 편집본을 통해서 그 편집본만 보고 WWE 안 보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쳐내려고 WWE가 아예 엄격하게 오히려 더 쳐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런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돈 잘 아래 한마디. JBL은 최근 TKO 체제 아래에서 감봉 계약을 받아들인 WWE 선수들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온라인에서는 쉽게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라고 말했는데요. JBL은 특히 커리어 후반부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으며 5년 동안 연봉 100만 달러를 보장받는 계약을 쉽게 포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WWE 일정은 과거보다 훨씬 편해졌고 이동과 라이브 이벤트가 줄어 삶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팬들이 선수들의 현실적인 선택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TKO의 방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선수들은 가족과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좀 맞는 말 같기는 해요. 일단은 TKO가 기존 계약 구조 조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여기서 코피는 거절했죠. 제비 오즈와 함께 7년짜리 계약을 전년도에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데 바로 다음 연도에 연수가 줄었든 금액이 줄었든 기존 계약을 구조 조정하려고 하는 TKO의 움직임에 뉴데이는 거절했죠. 근데 받아들인 선수가 6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6명 정도에게 제안이 갔는데 이걸 다수가 받아들였어요. 모두가 50% 이상은 아니었고 특정 한두 명만 50%를 감봉하려고 했대. 근데 이거를 받아들인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인 게 회사하고 타협한 거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모두가 정의를 위해 싸울 수는 없다. 모두가 뉴데이는 될 수 없다. 커리어 말년에 이 100만 달러 이상을 보장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게 깎인 돈도 여전히 큰 돈이다 이거야. 그래서 JBL이 좀 현실적인 발언을 해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저도 JBL이 하는 말이 맞다고 말한 게 저도 처음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선수들의 삶에 있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막 그냥 회사 이직하듯이 광고회사 여기 저기 뭐 제일기획 갔다가 카텔 크리에이티브 갔다가 돌고래 유괴단 갔다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 메이저 단체가 손에 꼽는데 WWE 말고 다른 옵션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상 TNA도 한솥밥이고 그거 제외하면 AW밖에 없는데 메이저 단체가. 그래서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의 비가 내린다 라는 뉴스인데요. 백래쉬에서 릴 야티가 관중들에게 뿌린 돈은 실제 현금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릴 야티는 트릴 윌리엄스의 입장 장면에서 한 손에는 캔도스틱을 한 손에는 현금 다발을 들고 등장해 돈을 관중석으로 던졌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제키 레드몬드가 정확히 얼마를 뿌렸는지 묻자 릴 야티는 자신이 던진 각 현금 다발마다 $1000가 들어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는 앞줄 팬들은 티켓 값으로 거의 $10,000를 냈을 텐데 그래도 조금은 환급받은 셈 이러면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WWE PL이 맨 앞줄이 $10,000잖아.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인데 근데 이제 릴 야티가 현금 다발마다 $1000씩 계속 뿌렸다. 계속 뿌렸기 때문에 맨 앞줄은 그래도 현금을 받을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조금은 환급을 받았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했어요. 실제로 포스트쇼에서 실제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저는 이거를 입장할 때도 뿌렸는지 못 봤어요. 입중계 하다 보면은 막 화면도 봐야 되고 채팅도 봐야 되고 막 이래서 제대로 못 봤는데 난 이땐 봤어. 경기 끝나고 승리 후에 뿌린 돈은 봤어. 근데 이게 현금이었다. 진짜 현금이었다. 참고로 이게 그 레슬 킹덤에서 제가 오카다도 등장할 때 돈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막 와씨 이거 뭐야 이러고 딱 주웠는데 오카다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 가짜 돈이 가짜 돈. 오카다는 가짜 돈인데 릴 야티는 진짜 돈이다. 와 역시 돈이 많다. 진짜 래퍼 맞다. 돈 많은 래퍼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릴 야티가 그 레이지 장르에 되게 유명한 래퍼라고요. 이 레이지 막 랩을 막 바쁘고 빠르게 하고 막 정박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늘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 막 배고파 약간 이런 레이지 장르에 되게 유명한 래퍼라고 해요. 트릭 멜로갱이라는 뉴스입니다. 트릭 윌리엄스가 세미 제인을 상대로 US 챔피언십 방어에 성공한 뒤 팬들 사이에서는 카멜로 헤이즈 이름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릭은 자신 외에는 챔피언 자격이 있는 선수가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으나 차기 도전자 이야기가 나오자 현장 팬들은 멜로 챈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릭 역시 팬들이 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Let's talk about it 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카멜로 헤이즈는 최근 세미 제인과의 리매치마저 패배하고 WWE TV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이번 반응을 통해 팬들이 여전히 멜로 대 트릭 라이벌 구도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세미 제인의 미국 챔피언십 스토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분위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리뷰 때 말씀드렸죠. 2대 0이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만한 그런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 세미제이는 이제 2대 떡이 났기 때문에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포스트쇼 기자회견에서 관중들이 멜로를 외쳤기 때문에 트릭 멜로갱, 옛날에 트릭 멜로갱이라고 NXT 때 이 둘이 절친한 듀오였잖아. 듀오. 이 둘의 역사의 서사를 담아내서 메인 로스터에서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썸머슬램 대신으로도 저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NXT를 전체 WWE 시청자 중에 25%만 보는 걸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25%도 굉장히 높게 집계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25%만 트릭 멜로갱을 봤기 때문에 이거를 나머지 75%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멜로가 사실상 레슬매니아 강판 됐잖아요. 강판. 그래서 강판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걸 알고 있고, 매주 스맥다운의 쇼를 살렸던 멜로가 이 전 US 챔피언으로서 당연히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NXT 때는 멜로가 위에 있었어요. 멜로가 위에. 트리 윌리엄스가 밑에서 그냥 받아 먹었죠. 이 따까리였어. 따까리. 따까리로서 레슬링 경험이 없었어. 트릭은 CGW 레슬링 아카데미에서 CGW 경기를 한 게 아니라 CGW의 아카데미를 다녔어. 아카데미. 거기 아카데미 3, 4개월 다니고 바로 WWE를 간 거야. 그러니까 WWE 오리지널 스타야.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세이로서 멜로에게서 많이 배웠단 말이야. 링 안에서도 링 바깥에서도, K페이브 안에서도 K페이브 바깥에서도 멜로의 따까리였어. 근데 이 우대 트릭이 일어나는 순간 트릭이 치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멜로가 NXT 챔피언이었는데 트릭 윌리엄스가 도전을 했어. 멜로는 근데 이걸 아주 웃는 얼굴로 져줬죠. 왜냐면은 이걸 지고 콜업하는 거니까 아주 웃으면서 져줬는데, 문제는 트릭 윌리엄스가 우대 트릭 무브먼트가 생각보다 컸어. 그래서 최초의 메이저 레슬링 흑인 간의 메인 이벤트가 스탠드 앤 딜리버에서 멜로하고 트릭으로 치러졌는데, 여기서 트릭이 이기고 멜로는 콜업되고 트릭이 엄청 버전업 되면서 NXT 두 번 챔피언, TNA 챔피언 되면서 완성형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스맥다운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트릭이 여기 있고 멜로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버전의 트릭 멜로갱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앞뒤가 위아래가 바뀐 트릭 멜로갱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제 멜로가 도전할 땐 또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 막 너 임마 옛날에 막 이러면 이제 트릭은 막 이젠 얘기가 달라 친구야. Let's talk about it. 막 이럴 거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다. 기대가 된다. 인생 알 수가 없네. 크크. 이제 체급이 역으로 안 맞음. 그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 급이 안 맞는 역전세계 기대가 됩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번 뉴스는 그게 좋았어. TKO 말이 별로 없어서 좋았어. TKO 뉴스가 별로 없어서 좋았어. 좀 기분 나쁜 뉴스보다는 그냥 이런 비하인드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